염색약 안 쓰고 흰머리를 가릴 수 있다는 말 절대 허풍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한 끗 차이를 모르면 머리는 그대로고 두피만 더 망가집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여자인데 왜 머리가 이렇게 하얗냐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염색약에 매달렸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염색할 때마다 눈이 시렸습니다. 코가 메었습니다. 두피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탈모까지 겹쳤습니다. 정수리가 훤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제 뒷모습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감시 카메라에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원장님, 뒷모습만 보면 남자 선생님 같으세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 혼자 머리를 감다가 울었습니다. 여자로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정수리가 비어가는 게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그때 처음 제대로 느꼈습니다.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과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진료실에서도 환자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염색 안 하니까 사람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커피 염색 좋다길래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유튜브 보고 따라하다 두피만 뒤집어졌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과거 제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 말입니다.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으니 결국 염색약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입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염색약에 끌려가기만 할 게 아니라 의사로서, 여성으로서 제 머리부터 살려보자고요. 그렇게 시작한 연구와 실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째 피부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저는 올해 60입니다. 선천적으로 흰머리가 많아서 아마 시청자분들보다 염색약 냄새를 더 많이 맡아 본 사람일 겁니다. 여성으로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정수리가 비어가는 게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몸으로 겪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긴 시간의 시행착오 끝에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흰머리, 탈모 관리 비법을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커피, 로즈마리, 계란, 피마자유가 왜 흰머리와 탈모에 반복해서 등장하는지 이해하시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머리숱 늘었다, 색 잘 먹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효과 없다고 하는지 그 한 끗 차이도 알게 됩니다.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전체 루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로즈마리 진액 만들기, 2단계 커피와 계란, 피마자유, 염색제 5g을 섞은 커피팩 만들기, 3단계 식초 린스로 마무리하기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실패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원리와 순서만 이해하시면 똑같은 재료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왜 보시는지 꼭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커피나 녹차를 많이 마시면 머리카락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카페인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히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카페인은 두피 혈류를 개선하고 모낭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3년 독일 예나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카페인이 모낭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마시는 방식입니다.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카페인이 입을 통해 들어갑니다. 소화기관을 거쳐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뇌, 심장, 근육, 간 등 온몸으로 분산됩니다. 두피까지 도달하는 양은 극히 미미합니다. 게다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과도한 커피나 녹차 섭취는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영양소들이 함께 배출됩니다. 아연, 철분, 비타민 B 같은 영양소들이 빠져나갑니다. 이 영양소들은 모발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아연은 모낭 세포 분열에 필요합니다. 철분은 산소를 모낭까지 운반합니다.
비타민 B는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것들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마시지 말고 두피에 직접 바르는 것입니다. 두피에 직접 바르면 카페인이 모낭에 집중적으로 작용합니다. 혈류순환을 개선하고 모낭을 자극합니다.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로즈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즈마리에는 카르노솔과 로즈마린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모낭을 보호합니다. 2018년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 로즈마리 추출물이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즈마리를 차로 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커피와 마찬가지로 두피까지 도달하는 유효 성분은 적습니다.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두피에 직접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생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진저롤은 온열 작용을 합니다. 두피 온도를 높여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영양분과 산소가 모낭까지 잘 전달됩니다. 생강의 또 다른 효과는 항염 작용입니다.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모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집니다. 생강은 이런 염증을 줄여줍니다.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좋은 성분을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전신으로 퍼집니다. 바르면 필요한 곳에 집중됩니다. 흰머리와 탈모를 잡으려면 이제는 마시는 게 아니라 두피에 입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커피나 녹차를 열심히 마셨는데 머리카락에 변화가 있었나요?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던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로즈마리 진액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진액 하나만으로도 머리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즈마리 진액부터 시작합니다. 이 진액이 기본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써도 두피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물 5컵입니다. 머그컵으로 5컵 분량입니다. 로즈마리 줄기 10개입니다. 생잎이든 말린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생강은 선택사항입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면 됩니다.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생강을 빼셔도 됩니다.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냄비에 물 5컵을 붓습니다. 로즈마리 줄기 10개를 넣습니다. 생강을 쓰신다면 얇게 저며서 함께 넣습니다. 센 불로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불을 약불로 줄입니다. 반드시 약불이어야 합니다. 센 불로 계속 끓이면 휘발성 성분이 날아갑니다. 카르노솔과 로즈마린산 같은 중요한 성분들이 증발해 버립니다. 뚜껑을 덮습니다. 뚜껑을 열어두면 안 됩니다. 증기와 함께 영양 성분이 빠져나갑니다. 뚜껑을 꼭 닫아야 성분이 물에 충분히 우러납니다. 타이머를 15분으로 맞춥니다. 정확히 15분입니다. 10분은 부족합니다. 성분이 덜 우러납니다. 20분은 너무 깁니다. 쓴맛이 강해집니다. 15분이 가장 적당합니다. 15분이 지나면 불을 끕니다. 뚜껑을 그대로 둔 채로 20분 더 기다립니다. 식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도 성분이 계속 우러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서 안정화됩니다. 20분 후 뚜껑을 엽니다. 체에 거릅니다. 로즈마리 줄기와 생강은 버립니다. 진액만 유리병에 담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병이 좋습니다. 성분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식으면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상온에 두면 안 됩니다. 이틀이면 상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2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이 탁해지면 즉시 버리세요.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프레이통에 담아서 쓰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빈 스프레이통을 준비하세요. 화장품 가게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사용합니다. 머리를 감은 후 수건으로 물기를 닦습니다. 완전히 마른 상태는 아니어도 됩니다. 약간 촉촉한 정도면 적당합니다. 두피에 직접 뿌립니다. 특히 정수리 부분에 집중해서 뿌립니다. 정수리가 가장 많이 비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앞머리 라인도 꼼꼼히 뿌립니다. 옆머리와 뒷머리도 골고루 뿌립니다.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려줍니다. 문지르지 마세요.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두피에 자극을 주면서 흡수를 돕습니다. 2분 정도 두드려줍니다. 두피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합니다. 그대로 둡니다. 씻어내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통 30분 정도 걸립니다. 마르면 그대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뿌렸다면 그대로 주무시면 됩니다. 냄새가 걱정되시나요? 로즈마리는 허브 향이 납니다. 상쾌한 풀 냄새입니다. 불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집니다. 생강을 넣으면 약간 알싸한 향이 추가됩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생강을 빼고 만드세요. 생강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용 간격을 늘리세요. 하루 2번이 아니라 하루 1번 또는 이틀에 1번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소량만 뿌려보세요. 정수리에만 조금 뿌리고 24시간 기다려보세요. 붉어지거나 가려우면 사용을 중단하세요. 문제 없으면 점차 양을 늘리세요.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날까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빠른 분들은 일주일 만에 느끼십니다. 두피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줄어듭니다. 대부분은 2주에서 4주 사이에 변화를 느끼십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정수리가 덜 비어 보입니다. 새로 나는 잔머리가 보입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더 굵어진 느낌이 듭니다. 두피가 건강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로즈마리 진액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머리숱이 2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두피 환경이 개선되고 모낭이 건강해집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70대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도 효과를 보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두피는 살아있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을 주면 반응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커피팩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즈마리 진액으로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고 커피팩으로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가리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제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가리는 커피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는 레시피입니다. 환자분들께도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순서와 온도만 정확히 지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단발 기준입니다. 머리카락이 길면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커피가루 3스푼입니다. 원두 커피든 인스턴트 커피든 상관없습니다. 진하게 내릴 수 있으면 됩니다. 계란 노른자 3개입니다. 흰자는 쓰지 않습니다. 노른자만 사용합니다. 피마자유 1스푼입니다. 피마자유는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세치용 분말 염색제 5g입니다. 한 통이 아닙니다. 5g만 사용합니다. 왜 이 조합일까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는 색소를 제공합니다. 갈색 색소가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덮어줍니다. 또한 카페인이 두피를 자극해서 혈류를 개선합니다. 염색제 5g은 색을 고정시키는 역할입니다. 커피만으로는 색이 금방 빠집니다. 소량의 염색제를 섞으면 색이 오래 유지됩니다.
전체 염색약 한 통을 쓰는 게 아니라 5g만 쓰기 때문에 두피 자극이 최소화됩니다. 피마자유는 두피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염색제의 자극을 줄여줍니다. 또한 보습 효과가 뛰어나서 두피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유화 작용을 합니다. 물과 기름 성분을 섞이게 만듭니다. 또한 레시틴 성분이 모발을 코팅해줍니다. 영양도 공급합니다. 모발이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납니다.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틀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커피가루 3스푼을 그릇에 담습니다. 염색제 5g을 함께 넣습니다. 피마자유 1스푼을 넣습니다. 잘 섞어줍니다. 뜨거운 물을 소량 넣습니다. 물 온도는 섭씨 70도에서 8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뜨거워야 커피와 염색제가 잘 녹습니다. 물은 조금씩 넣으면서 저어줍니다. 농도를 보면서 조절합니다. 너무 묽으면 흘러내립니다. 너무 되면 바르기 힘듭니다. 요구르트보다 약간 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기다립니다. 미지근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뜨거울 때 계란을 넣으면 안 됩니다. 계란이 익어버립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통 10분 정도 걸립니다. 미지근해지면 계란 노른자 3개를 넣습니다. 한 번에 다 넣지 마세요. 하나씩 넣으면서 저어줍니다. 첫 번째 노른자를 넣고 1분 정도 저어줍니다. 완전히 섞이면 두 번째 노른자를 넣습니다. 또 1분 저어줍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2분 이상 저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계속 저으세요. 마요네즈 크림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균일한 질감이 나와야 합니다.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완성입니다. 색깔은 짙은 갈색입니다. 냄새는 커피 향에 약간의 계란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불쾌하지 않습니다. 농도는 크림 같습니다. 이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는 마른 상태여야 합니다. 젖은 머리에 바르면 색이 잘 안 먹습니다. 완전히 말린 후에 시작하세요. 머리카락을 빗어서 엉킨 부분을 풀어줍니다. 정리가 되면 구역을 나눕니다. 정수리,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눕니다. 집게로 고정해 두면 편합니다. 정수리부터 시작합니다. 흰머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붓에 커피팩을 묻혀서 두피부터 바릅니다. 두피에 먼저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합니다. 두툼하게 바릅니다. 인색하게 바르지 마세요. 충분한 양을 발라야 색이 잘 입혀집니다. 두피 전체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마사지하듯이 문질러 줍니다.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두툼하게 바릅니다. 앞머리는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입니다. 꼼꼼하게 바르세요. 옆머리와 뒷머리도 빠뜨리지 말고 바릅니다. 다 바르면 빗으로 빗어줍니다. 머리카락 전체에 골고루 퍼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뿌리부터 끝까지 천천히 빗어줍니다. 여러 번 빗어주면 더 균일하게 발립니다. 이제 비닐랩으로 머리를 감쌉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꼼꼼히 감싸세요. 랩이 두피와 머리카락에 밀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색소가 잘 스며듭니다. 랩 위에 따뜻한 수건을 한 번 더 감쌉니다. 열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건은 전자레인지에 적신 수건을 30초 돌려서 따뜻하게 만들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타이머를 60분으로 맞춥니다. 정확히 60분입니다. 45분은 부족합니다. 90분은 너무 깁니다. 60분이 가장 적당합니다. 이 시간 동안 편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60분이 지나면 랩과 수건을 벗습니다. 거울을 보지 마세요. 아직 색이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놀라실 수 있습니다. 씻고 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마무리 식초 린스를 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대야에 받습니다.
사과 식초 1스푼을 넣습니다. 일반 식초도 괜찮지만 사과 식초가 더 좋습니다. 냄새도 덜하고 두피에 더 순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부어줍니다. 두피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골고루 적셔줍니다. 손가락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헹궈줍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모발 큐티클을 닫아주고 잔여물을 제거합니다. 색도 고정시킵니다. 식초 린스를 2~3번 반복합니다.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줍니다. 식초 냄새가 걱정되시나요? 마르면 거의 안 납니다. 약간 남아있어도 상쾌한 정도입니다. 샴푸는 하지 않습니다. 당일에는 샴푸하지 마세요. 색이 빠집니다. 다음 날부터 샴푸하세요. 순한 샴푸로 부드럽게 감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드라이기로 말립니다. 온도는 낮게 설정하세요. 찬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세요. 뜨거운 바람은 색을 빠지게 합니다. 거울을 보세요. 흰머리가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새까맣지 않습니다. 은은한 갈색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나이에 어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하세요.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 색이 안정되면 2주에 한 번으로 줄여도 됩니다. 꾸준히 하면 자연스러운 색이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환자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철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2세 남성분이셨습니다. 호철님은 정수리 탈모와 흰머리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정수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흰머리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호철님은 인터넷에서 커피팩이 좋다는 글을 보셨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3달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피가 따갑고 가려웠습니다. 실망하신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서 쓰셨는지 말입니다. 호철님은 뜨거운 커피에 계란을 바로 풀어서 섞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분만 두고 씻어내셨답니다. 로즈마리나 피마자유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여러 개였습니다. 첫째, 뜨거운 커피에 계란을 넣어서 계란이 익었습니다. 유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20분은 너무 짧았습니다. 색소가 스며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셋째, 로즈마리 진액이 없어서 두피 진정 효과가 없었습니다. 넷째, 피마자유가 없어서 두피 보호가 안 됐습니다. 저는 호철님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로즈마리 진액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두피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2주 동안 로즈마리 진액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두피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2주 후 다시 오셨습니다. 호철님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두피 가려움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커피팩을 시작할 시기였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온도 순서 시간을 꼼꼼히 알려드렸습니다. 호철님은 메모하면서 들으셨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호철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흰머리 위로 갈색이 입혀졌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지만 확실히 달라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 다시 오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흰머리가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수리도 예전보다 덜 비어 보였습니다. 잔머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3주 후 호철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내분도 함께 오셨는데 남편이 젊어 보인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호철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었다고요. 3달 동안 했는데 안 됐으니 포기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하니까 3주 만에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사진으로 비교해 드렸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 3주 후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여드렸습니다. 호철님도 놀라셨습니다.
정수리가 확실히 덜 비어 보였습니다. 흰머리도 눈에 덜 띄었습니다. 저는 호철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처럼 새 머리가 갑자기 솟아난 것이 아니라고요. 두피 환경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머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낭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양이 부족하고 환경이 나빠서 제 기능을 못했을 뿐입니다. 로즈마리 진액으로 두피에 영양을 주고 염증을 줄였습니다. 커피팩으로 혈류를 개선하고 색을 입혔습니다. 그 결과 모낭이 다시 활력을 찾은 것입니다. 호철님은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커피팩을 하시고 매일 아침 저녁 로즈마리 진액을 뿌리신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정수리가 많이 채워졌습니다. 흰머리도 자연스러운 갈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철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를 써도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방법만 정확하면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효과를 못 보셨다면 방법을 점검해 보세요. 온도는 맞았나요? 순서는 정확했나요? 시간은 충분히 기다렸나요? 이것들만 바로잡아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서 겪은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용기를 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20대부터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유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일찍부터 흰머리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염색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염색은 필수가 됐습니다. 흰머리가 보이면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환자들이 저를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염색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후 탈모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이 움큼움큼 빠졌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배수구가 막혔습니다. 베개에도 머리카락이 수북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산 후 탈모는 흔한 일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수리가 점점 비어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두피가 보였습니다. 머리를 묶을 수도 없었습니다. 묶으면 정수리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항상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녔습니다. 염색은 계속했습니다. 흰머리까지 보이면 더 늙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2주에 한 번이 됐습니다. 빨리 자라는 새치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두피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염색 후에는 이틀 동안 두피가 따가웠습니다.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가려워서 긁으면 진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흰머리를 보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엘리베이터 감시 카메라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정수리가 훤히 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성글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피가 훤히 보였습니다.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이세요. 저였습니다. 제 뒷모습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렇게 보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원장님, 뒷모습만 보면 남자 선생님 같으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습니다. 머리를 감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의사로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머리는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로서 머리카락이 빠져가는 건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제 정체성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의사로서 환자들을 돕기 전에 제 머리부터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염색 주기를 줄였습니다. 2주에 한 번 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두피가 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로즈마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로즈마리 진액을 만들어서 매일 두피에 뿌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두피 가려움이 줄었습니다. 2주 후에는 빨갛던 두피가 진정됐습니다. 커피팩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호철님처럼 뜨거운 커피에 계란을 섞었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순서를 바꿨습니다. 피마 자유를 추가했습니다. 3주 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가 은은한 갈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리도 덜 비어 보였습니다. 새로 나는 잔머리가 보였습니다. 석 달 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흰머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갈색과 섞여서 늙어 보이는 느낌이 줄었습니다. 정수리 비어 보임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 두피가 건강해졌습니다. 염색 후 이틀씩 아프던 두피가 편해졌습니다. 머리 감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빠지는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년 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요즘 머리가 많이 좋아 보이세요. 무슨 비결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두피를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은 3년째 이 방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염색은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합니다. 염색제도 천연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로즈마리 진액과 커피팩으로 관리합니다. 흰머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섞여 있습니다. 갈색과 흰색이 어우러져서 오히려 멋스러워 보입니다.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정수리도 많이 채워졌습니다. 예전처럼 두피가 훤히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묶어도 괜찮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심각한 탈모와 흰머리로 고민했습니다.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두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회복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50대 후반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60입니다. 그래도 효과를 봤습니다. 두피는 살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찾으면 반응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두피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를 보셨다면 이제 유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좋아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상태가 유지됩니다. 지금부터 실패 없이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즈마리 진액 보관법입니다. 만들어둔 진액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2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이 탁하게 변하면 즉시 버리세요.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한 진액을 쓰면 두피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워도 버리세요. 두피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커피팩은 만들어서 바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관하지 마세요. 계란이 들어가서 쉽게 상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적당합니다.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색이 어느 정도 입혀지면 2주에 한 번으로 줄여도 됩니다. 너무 자주 하면 두피가 피곤해집니다.
로즈마리 진액은 매일 사용해도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뿌려주세요. 이건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두피를 진정시켜줍니다. 꾸준히 쓰면 두피가 건강해집니다. 샴푸 방법도 중요합니다. 커피팩을 한 다음 날 샴푸할 때는 순한 제품을 쓰세요. 강한 샴푸는 색을 빠지게 합니다. 아기 샴푸나 천연 샴푸가 좋습니다. 샴푸할 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감으세요. 손톱으로 긁지 마세요. 손가락 끝 살로 두피를 눌러주세요. 혈액순환도 돕고 두피도 보호됩니다.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두피에 닿지 않게 하세요.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만 바르세요. 두피에 바르면 모공이 막힙니다. 모낭에 좋지 않습니다. 식초 린스는 일주일에 2~3번 하세요. 샴푸 후 마지막에 식초물로 헹궈주세요. 모발 큐티클이 다쳐서 윤기가 납니다. 색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드라이기 사용도 조심하세요. 뜨거운 바람은 색을 빠지게 합니다. 찬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세요. 두피에서 10cm 이상 떨어뜨리고 말리세요. 너무 가까이 대면 두피가 건조해집니다. 가능하면 자연 건조가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자연스럽게 말리는 게 두피와 모발에 좋습니다. 급할 때만 드라이기를 쓰세요. 두피가 민감하신 분들은 농도를 조절하세요. 커피를 조금 연하게 내리세요. 염색제를 3g만 넣으세요. 피마 자유를 1스푼 반으로 늘리세요. 두피 보호막이 더 두꺼워집니다. 생강도 빼세요. 생강은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용 간격도 늘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열흘에 한 번 하세요. 패치 테스트를 꼭 하세요. 처음 사용하기 전에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보세요. 24시간 기다려보세요. 붉어지거나 가려우면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70대 이상 분들이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피가 더 얇고 민감합니다. 자극에 약합니다. 온도를 더 낮추세요.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약간 따뜻한 정도로 식히세요. 시간도 조절하세요. 60분이 부담스러우면 45분으로 줄이세요. 처음에는 짧게 하고 점차 늘리세요. 두피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앉아서 하세요. 서서 60분 기다리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편한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편안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뒷머리는 혼자 바르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탁하세요. 함께하면 더 꼼꼼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조절하세요. 여름에는 땀 때문에 주의하세요. 시원한 곳에서 하세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두세요. 땀이 나면 색소가 씻겨 내려갑니다.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높이세요. 추우면 혼합물이 빨리 식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하세요. 랩과 수건으로 감쌌을 때 열이 잘 유지됩니다. 효과가 약하다고 느끼시면 농도를 조절하세요. 커피를 더 진하게 내리세요. 물 100ml에 커피가루 4스푼까지 늘려보세요. 시간도 70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색이 너무 진하게 나오면 반대로 하세요. 커피를 연하게 내리세요. 염색제를 3g으로 줄이세요. 시간을 45분으로 줄이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언제 했는지, 어떤 비율로 만들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메모하세요. 효과가 좋았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두피에 맞는 최적의 비율을 찾게 됩니다. 사진도 찍어두세요. 시작할 때와 한 달 후를 비교해 보세요. 눈으로는 변화를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비교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팁을 나누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건 염색약이 아닙니다. 자연 재료입니다. 완벽한 검은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장점입니다.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석 달은 해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해도 쌓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흰머리와 탈모를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흰머리와 탈모 관리는 먹는 것보다 두피에 바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피에 직접 바르면 유효 성분이 모낭에 집중적으로 작용합니다.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둘째, 1단계 로즈마리 진액으로 두피와 머리숱부터 살려야 합니다. 로즈마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두피 염증을 줄이고 모낭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저녁 뿌려주면 두피 환경이 개선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셋째, 2단계 커피팩과 식초 린스로 색을 자연스럽게 오래 유지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커피와 계란 노른자, 피마자유, 소량의 염색제를 정확한 순서와 온도로 섞어야 합니다. 60분 기다린 후 식초 린스로 마무리하면 자연스러운 갈색이 오래 유지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머리는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로서 정수리가 비어가는 것을 보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염색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연구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모든 분께 똑같은 기적을 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 제 환자들 머리에서 확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염색약에만 의존하던 머리가 조금씩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피가 건강해졌습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줄었습니다. 흰머리가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정수리가 덜 비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70대, 80대 환자분들도 효과를 보십니다. 두피는 살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을 주면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함입니다. 좋은 재료를 써도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온도, 순서,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로즈마리를 약불에서 15분 우리세요. 뚜껑을 덮고 20분 식히세요. 커피는 미지근하게 식히세요. 계란 노른자를 천천히 섞으세요. 피마자유와 염색제 5g을 넣으세요. 두피부터 바르세요. 랩으로 감싸세요. 정확히 60분 기다리세요. 식초 린스로 마무리하세요. 이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순서가 틀려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도했습니다. 결국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원인을 찾아보세요. 온도가 문제였나요? 순서가 틀렸나요? 시간이 부족했나요? 하나씩 바로잡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석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두피가 편해지고 흰머리에 색이 입혀집니다. 그 변화를 느끼면 계속하게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오늘 들으신 대로 로즈마리 물 한번 끓여보고 커피와 노른자, 피마자유를 섞으실 땐 순서와 온도만 꼭 지켜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흰머리와 두피, 그리고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두피와 자연스러운 머리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기원합니다.